그게 북쪽으로 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그러면 그건 의미 있는 질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도 안 궁금해. 혼자 궁금해. 그러면 프로젝트 주제가 되기에는 사실 조금 약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프로젝트는 기본적으로 모둠으로 활동이 주로 많이 진행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으면서 충분히 심각하다고 느낄 정도의 격차가 있는 문제, 격차가 있는 질문, 이런 것들이 실제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좋은 질문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에서 2001년에 임용, 그러니까 학교에 부임한 다음 첫 해부터 프로젝트라는 걸 했는데, 그때 학생들이랑 한 학기 동안 수업을 하는데 거의 절반 정도를 문제 설정하다가 다 지나가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선생님 이게 저희가 생각하는 문제예요. 이걸로 프로젝트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조사를 하기 시작해요. 이게 정말 문제인가? 해보면 한 달쯤 지나서 문제가 아닌 걸로 판명해요. 그런 일이 빈번하게 발생해요. 정말. 그리고는 전혀 다른 것이 문제라는 걸 근데 그 과정에서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첫 해에 애들이 제일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음식물 쓰레기에 관련된 거예요. 기숙사 식당도 그렇고 학교의 구내식당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걸 줄이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학생들이 문제라고 생각한 게 식단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많이 남길 수밖에 없는 식단이다. 그러니까 원흉이 누구냐면 영양사분입니다. 영양사분이 문제의 일부로 지금 이제 설정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도 이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프로젝트 수업을 할 때 지켜져야 될 딱 두 개가 있어요. 이게 이제 태도면에서 첫 번째는 그러니까 이게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저도 대학이나 이런 데를 같이 모둠으로 뭘 설계를 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 전공이었기 때문에 모여서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이런 교지가 이만큼 있는데 여기에다가 뭐 만들면 좋겠냐, 이게 설계를 해야 되는 과제가 나오면 모여서 얘기를 해요. 어떤 애가 야 여기에다가 학교를 지으면서 운동장도 넣고 이렇게 연못도 넣고 이렇게 하면 어떠냐. 어쨌든 여기다 학교를 지으라고 했다면 그렇게 해서 안을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면 딴 애가 야 그걸 말이라고 하냐? 거기다 어떻게 연못을 파냐? 제가 보기엔 파도 되는데. 그러면 얘가 마음이 상했잖아요. 할 수도 있지.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걔가 이제 얘기할 때만 기다리는 거지. 내가 여기다가 무슨 동산을 만들어가지고 무궁화 동산을 만든다 이렇게 얘기하면 미쳤냐? 거기서 무궁화가 어떻게 사냐?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5명의 안이 제법 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었는데 하나도 선정이 안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가 연못하자 그랬을 때 야 여기가 뭐 지하 수위가 어떤지 뭐 방향이나 이런 게 어떤지를 봐가지고 크기나 위치 같은 건 좀 잘 조정을 해서 연못이 있는지 한번 해보자. 그렇게 얘기했으면 얘가 여기 동산 만들자 그랬을 때 야 무궁화가 아무래도 우리나라 나라꽃이니까 학교에는 그런 게 있는 게 좋겠지. 그런데 어디다가 하거나 뭐 연못이랑 어떻게 관계를 짓지 이런 거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되니까 잘 생각해서 하자. 이러면 서로가 이렇게 아이디어를 계속 모아가지고 뭔가를 만들어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서로가 서로를 파괴해. 남는 건 하나도 없어요. 지금도 모든 활동 하시다 보면 가끔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프로젝트 임하는 태도 중에 하나가 긍정적으로 상대방의 아이디어 중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규칙이 있는데 애들이 학생들이 이제 예비 교사니까 발표 수업 같은 걸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학생한테 질문을 하거나 비판을 하고 싶을 때 아 내가 생각하기엔 좀 다르다 라고 얘기하려면 반드시 한 가지, 내가 2가지를 질문하고 싶으면 2가지, 한 가지를 질문하고 싶으면 한 가지는 방금 했던 것 중에서 좋은 점을 반드시 얘기해야 돼요. 최소한 할 말 없으면 목소리가 예뻤다든지 뭐 이렇게라도 해야 돼. 그러니까 좋은 걸 발견할 수 없다면 나쁜 건 말하지 마라. 뭐 일종의 그런 규칙 같은 거. 그래서 내가 뭔가 비판적으로 말하고 싶으신 게 있으면 일단 좋은 걸 하나 얘기하세요. 그 연못은 진짜 그 다양한 생물들도 오고 새도 그래서 정말 좋은 것 같다.
근데 여기가 공간이 좁아가지고 연못이 될 수 있을지는 걱정스럽다. 이 정도라. 두 번째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다 보면 프로젝트 팀 말고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되고 많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해요. 문제 해결 과정에. 방금 학교 급식하고 음식물 쓰레기 문제를 치면 제일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영양사분입니다. 근데 얘네들이 처음에 가가지고 영양사분한테 인터뷰를 한답시고 가가지고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 음식물 쓰레기 얼마나 나오는지 아세요? 그렇게 얘기해버릇해. 그러면 영양사분이 일단 방어적으로 탁 태도가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이게 나한테 뭘 책임을 추궁하려고 왔나? 따지려고 왔나?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학생들이 가서 저희가 이번에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려고 하는 프로젝트를 하는데 이게 급식 메뉴를 정하는 것도 제일 전문가이기도 하고 제일 많은 결정권을 가진 영양사 선생님이니까 우리가 이번에 프로젝트를 하는데 꼭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 그러면 영양사분이 어떻게 하시면 일단 앉아. 요구르트 하나 먹고 시작하자. 이렇게 되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와 아이디어를 다 주거든요. 그건 본인의 문제이기도 해요, 사실은. 그걸 애들이 와서 같이 풀어보자고 했더니 얼마나 반갑겠어요. 근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판을 가가지고 음식물 쓰레기 얼마나 나오는지 아세요? 저희가 방금 재보니까 20kg씩이나 나오는데 식단을 도대체 어떻게 짜셔가지고. 근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면 학생들이 내는 돈 중에서 그 식비로 나오는 책정된 예산하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를 자율 배식으로 하고 어디까지를 지정 배식으로 할 것인가 뭐 그런 거 관련된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엉켜가지고 그분도 머리가 진짜 아픈 거. 근데 학생들이 가서 도와준다고 하면 얼마든지 이제 긍정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에 가서 얘기를 하시든 또는 뭐 이렇게 파트너들이 있으시잖아요. 어떤 식으로 학교를 가서 얘기를 하든 첫 번째는 긍정적으로 팀원들끼리, 두 번째는 적을 만들지 마. 가장 센 적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동지였을 가능성이 많아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원래 이까지 인력을 쓴 게 아닌 거죠. 여기까지 왔는데요. 그러니까 이후에 그래서 제가 이제 거의 끝났는데 하고 10분 쉬고 20분씩 세 사람이 사례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모든 별로 한 20분 정도 얘기하면서 오늘은 후보 주제 군. 내가 요즘 이런 거에 관심이 있다. 자, 적용을 해보면 이런 거죠. 아까 이제 내적 문제가 있고 외적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내적 문제라고 하는 건 요즘 내가 생각하기에 내 주변에 또는 숲과 관련해서 내가 생각하기엔 이랬으면 좋겠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서 문제 상황이라고 생각되는 거.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선생님들이 이제 머물러서 활동하고 계신 판 주변에서 그런 문제를 얘기를 좀 하셔도 좋고, 예를 들면 지금 작년에 이제 평화의 숲 같은 경우에는 뭔가 거기가 이제 숲으로 점점 변해가고 있는데 여기가 정말 어떤 숲으로 계속 변해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 과정에서 시민들은 어떻게 참여해야 될까 이런 게 이제 고민이었는데 그걸 청소년들과 함께 도토리나무 숲을 만들자.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해결책을 찾아갔거든요. 그러니까 내적인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즘 궁금한 거 설명이 안 되는 거. 내가 어떤 현상을 목격했는데 궁금한데 왜 그런가 설명이 안 된다. 뭐 이런 거라든지 또는 하고 싶은데 못 하고 있는 거. 뭐 이런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우리 숲에 연못이 있고 근데 거기가 숲해가지고 트레일을 뭔가 만들어야 되겠는데 예산도 별로 없고 그러나 트레일은 필요하다. 이건 외적인 조건과도 관련이 되는 것인데요. 그리고 나는 그런 목재 트레일이나 이런 걸 만들어 본 적은 없다. 근데 거기에 뭔가 사람들이 진흙탕에 빠지지 않으면서 안전하게 이렇게 산책할 수 있는 뭔가 통로는 있어야 될 것 같다. 우리는 그걸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러면 이제 제가 일본에서 진짜 인상적이었는데 저는 그런 게 제가 프로그램에 딱 참가를 했더니 그러니까 트레일의 아웃라인은 이렇게 다 잡혀 있고 전문가들이 작업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각자 요만한 몽둥이를 하나씩, 나무 판재를 하나씩 주고 거기다가 이름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막 소망도 빌고 그런 걸 하게 한 다음에 그걸 줄 서서 이렇게 있으면 가가지고 데크 이렇게 짜여진 틀 이렇게 트레일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지금 깔아가는 거예요. 제가 여기 이렇게 서 있다가 이렇게 가면 망치랑 이렇게 주고 못이랑 여기다 이렇게 딱 놓고 이렇게 6개 못 박으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사람들이 계속 갈 때마다 이렇게 쭉쭉쭉쭉 늘어나요. 여기 내 이름도 써놨죠. 막 소망도 필요하니까 여기 안 올 수가 없잖아요, 또. 그리고 이거는 인건비가 안 들 거 아니에요. 참가자들이 돈을 내면서 참가하니까. 그래서 사실은 큰 돈 들이지 않고 시민들이 참가해서 트레이를 만들었는데 너무 근사하게 된 거예요. 물론 전문가가 좀 작업을 했죠. 라인 잡고 이런 건. 그러니까 뭔가 우리에게 문제 상황은 생겼는데 우리 능력으로는 잘 안 되고 뭔가 이거는 해결하고 싶고 이런 상황, 이런 것들도 충분히 프로젝트의 주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시민 참여형으로 뭔가 트레이를 만든다든지 이런 사례들은 뭐가 있나 이런 것도 찾아봐야 되고, 그러려면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런 것도 찾아봐야 되고. 그러니까 프로젝트 접근법의 제일 중요한 차이는 보통의 공부는 질문 없이 배움이 일어난다고 배움이 진행되는 것이고, 여기서는 항상 질문이나 문제가 선행하고 이걸 해결하는 과정에서 배움이 일어나는 거. 이게 결정적 차이예요. 만약 프로젝트의 핵심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배움 앞에 질문이 선행한다는 거. 근데 지금의 학교는 질문이 선행하지 않아요. 특히 학생으로부터 나오는 질문이 선행하지 않아요. 그 질문조차도 선생님들이 만들어낸 질문일 가능성이 더 많은 거예요. 사실 왜냐하면 좀 거시적인 차원에서 얘기하면 근대 학교라는 건 학생 내면에 더 나은 내가 되겠다라고 하는 내면적인 목표에 의해서 성립된 것이 아니라 공장에서 일할 근로자를 대량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외적 목적에 의해서 디자인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장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 아이가 뭐뭐뭐를 할 줄 알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게 이미 아이가 오기 전에 정해져 있었고, 아이는 그거를 배워서 나가서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공장에. 그러니까 얘가 뭐가 궁금하고 뭐가 알고 싶은지 이런 거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지금도 사실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어저께 아이가 오늘 사회과 시험 본다고 해가지고 막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3학년짜리가 초등학교.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문제가 되게 어려워요. 또 복합적이더라고요, 문제가. 막 수학이랑 엮어가지고 이렇게 1년 중 강수량 표가 이렇게 있는데 7월과 3월에 강수량을 빼면 얼마냐 막 이런 거를 사회과 수업이랑 수학이랑을 융합해가지고 만만치 않구나. 초등학교 3학년 살기 힘들겠다 내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짧게 정리를 하고 일단 첫 번째는 마칠게요. 프로젝트는 기본적으로 배움 앞에 질문이 선행하기 때문에 알고 싶다라고 하는 욕망이 학생 주도적인, 학생으로부터의 의지가 먼저 이렇게 생겨나고 그것을 극복해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능력을 키워가는 과정. 배움이라는 걸 그렇게 생각하는 거. 그리고 기본적으로 두 번째는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협력해서 또는 대화를 통해서 배움이라는 게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고, 더군다나 대개의 경우에 처음에 실제 세계에 대한 관찰이나 경험으로부터 성찰을 통해서, 그리고는 뭔가 자기가 배운 것을 산출하는 거,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 자기를 통해서 표현하는 거. 무언가가 자기를 거쳐서 그 사람 버전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과정이 세 번째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그것들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과정에서 여기서 만들어지는 것이 결국은 의미입니다. 이때까지도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 의미라는 건 사회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 의미라는 것이 이 대화와 공유의 과정에서 형성이 되고, 이게 결국은 다시 이 실제 세계에 대한 대응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프로젝트 접근법에서 생각하는 기본적인 배움의 과정은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래서 한 10분 쉬시고요. 돌아오면 이런 게 실제로 어떻게 벌어지는가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